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예비 고1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진학을 책임질 EBS 입시 큐레이터 윤윤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제주도에서 나는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어떻게 대학을 진행하고 어떤 과를 가지?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루트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멋진 제주도민 예비고1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멋진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의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 실제로 점점 성장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마구 큐레이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일단 제목을 봅니다. 제목 꿈을 이루는 입시의 기술. 여러분들의 꿈을 선생님이 최대한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에 필요한 스킬들을 선생님이 철저하게 하나씩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큐레이터 윤윤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즐거워요. 자, 선생님은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학 문제를 푼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를 전년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임윤찬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임윤찬 군은 전 세계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대박 났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그렇게 영혼을 담아서 잘 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임윤찬 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요. 단테의 소나타를 잘 치기 위해서 단테의 신곡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처음 한 번 읽었더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든 단테의 신곡을 다 비교 분석하면서 읽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모두. 전부 다 읽었다. 읽으면서 점점 고민하고 생각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가면서 알아갔던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 사실 어떻게 됐다고요? 단테의 신곡을 다 외울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궁금한 건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 향상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좀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다, 우리의 공부다, 우리의 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요. 그래서 임윤찬 군이 단테의 신곡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요. 단테의 신곡이 판매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죠. 임윤찬 군이 성공했던 이유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궁금함을 해결해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를 집중을 해요. 단테의 신곡을 읽었더니 이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게 됐어 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 이 학생들이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성공하지 못해요. 왜? 나의 궁금증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교육, 여러분들의 입시,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는 거,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단테의 신곡 같은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은 이렇게 되면 사실 성공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하다, 그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무슨 착각이요? 공부하고 있다라는 착각이요. 선생님, 전 읽었어요 라고 하는 착각이요. 선생님, 전 이해했어요. 전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착각이요. 그 부분을 잘 요즘에 고등학생들 만나면서 선생님이 제일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전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 착각이요. 이해했어요, 공부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착각도 정말 심각한데 요즘에 선생님 만난 학생이 유독 선생님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라고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착각을 해요.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착각에 가깝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열심히 했을까요? 영상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보고 웹툰 볼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공부를 했어요. 그럼 최선을 다한 걸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은 걸까요? 당연히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놀 거 다 놀고 내가 해야 될 거 다 하고 맨 마지막 순서에 공부가 있다면 그건 열심히 했다라는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공부했다는 착각에 불과해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 있고요,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켜켜이 쌓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정말 1도 어렵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1도 어렵지 않아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내가 읽었다고, 알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설명해봐요?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었습니다. 학원을 가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학교 수업을 들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들어서 아는 건 시험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진짜 설명해봐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고등학교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제주도민 예비고1 여러분, 공부에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면 이게 1번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자.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 알겠죠? 그 부분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3년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사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다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거든요. 왜 갈 수 있을까요?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됐죠? 자,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2024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45만 명이 실제 수능을 볼 거예요. 지원은 50만 명이 했지만 실제 수능을 보는 건 45만 명 정도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의치한 수는 대략 1.4%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는 3.9% 수준이에요. 여러분, 온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싶고 스카이를 가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딱 하나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몇 퍼센트 대학이에요? 빨리 찾아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비고1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약 4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만 명 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몇 퍼센트 정도 수준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 학생이에요. 10% 수준의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 학생처럼 행동해야 돼요. 되게 단순하죠. 10% 학생처럼 행동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5%의 학생이 되고 싶어요. 5%의 학생들이 가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5% 학생처럼 행동하면 돼요. 어떤 학생이 5%처럼 행동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시에 성공하는 예비고1 여러분, 입시에 성공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그 목표대로 사는 거예요. 행동을 그 목표 대학처럼 그 목표, 성공하는 목표, 꼭 대학이 아니어도 여러분.
입시에 성공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설정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꿔서 목표처럼 살면 돼요. 입시로 이야기를 한다면 5% 대학을 목표로 하고 5% 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5% 학생처럼 행동하면 돼요. 근데 입시에 성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선생님이 만난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만큼 입시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자기의 생활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목표를 끄집어 내렸으니 입시에 성공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 거니까. 그냥 목표가 낮을 뿐이에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 예비고일 여러분, 진짜요. 이제 고등학교 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선생님이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울 거예요? 높은 목표? 여러분 생활에 맞는 목표?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 딱 일치하는 목표? 왜요? 3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걸요? 그 도전을 하자고요. 그게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유일한 목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삶을 행동을 하는 순간, 고등학교 활동을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무조건 손에 쥘 수 있어요. 100% 장담합니다. 그러니까요. 도전. 높은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에 맞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건 우리의 뇌세포예요. 여기는 신경세포고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뇌에서 정보가 교통되는 최소 단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 뉴런이 이렇게 신경망을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신경망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뇌를 막 쓰고 뇌세포를 들고 정보를 막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신경망이 막 형성되려고 해요. 한꺼번에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놀랍게도 어떤 걸 형성해 가고 어떤 변화를 줄 때 대부분 3주, 4주 정도 걸리거든요. 넉넉 잡고 우리 4주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4주 동안 어떤 액션을 계속 취하면 몸이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게 다이어트든 공부든 똑같거든요. 4주 동안 내가 공부하는 포지션을 잡으면 뇌가 이 아이는 공부할 거구나. 그러면 공부에 맞는 신경망을 형성한다고요. 근데 4주를 못 버티면요. 형성되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중학교 때 해봤죠? 공부를 안 하고 갑자기 하는 거 아니죠? 중학교 때 해봤죠? 공부가 왜 힘들어요? 신경망을 형성하려면 근육을 형성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신경망이 형성될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러면 신경망이 형성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공부하는 신경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하게 되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학교 때 생각을 한번 해봐.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오래 공부해요? 적게 공부해요? 대단히 오래 공부해요. 특히나 고등학교는 더 심해요. 근데 그 힘든 걸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공부하는 뇌를 만들고 있거든요. 뇌세포가 이미 공부하는 신경망을 형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하는데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요. 이게 킬 포인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요. 왜요? 신경망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근육을 형성해야 되거든. 그래 에너지가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30kg 드는 건 좀 덜 힘들어요. 에너지를 덜 써도 되거든요. 뇌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4주짜리 신경망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해요. 더 이상 미루면 후딱 3년이 지나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내가 진짜 그때 신경망을 형성할 걸.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4주 동안의 플랜을 짜고 나는 이 4주 동안 공부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신경망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지금 이미 이생망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대부분의 대학들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능력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 서울대학교요. 서울대학교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학생을 뽑겠대요. 사실 이런 학생을 뽑는 건 거짓말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학생은 없거든요. 서울대학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안내책자에 보면 입시와 관련된 안내책자에, 입학과 관련된 안내책자에 보면 진짜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얘는 큰 글씨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정말 작은 글씨로 적혀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러한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완성된 인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요. 어떤 학생을 뽑는다고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요. 누구요? 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진짜. 그러니까 믿고 나의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의 성장 가능성을 끄집어 올리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무수히 만난 그 많은 학생들은요. 자신의 가능성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키워갑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공부 되게 쉬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엄청 쉬웠고 4, 5, 6학년도 뭐 그저 어렵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3년이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보다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깊이가 좀 있어요. 이미 중학교 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예요? 고등학교의 공부량은요. 중학교의 공부량보다 최소 2배예요.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내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양의 한 3배 정도를 한다라고 생각해야 고등학교 때 자기가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사태의 심각성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시험 치기 3주 전쯤에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9주 전쯤에 공부를 해야 된다.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9주 전이 언제냐면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바로 9주 전이야. 8주 전, 9주 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입시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 학생들이 이걸 엄청 늦게 깨닫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교 4학년 하지 마세요. 중학교 4학년 절대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생은 고등학교의 공부량을 지켜야 된다. 알겠죠?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다만 하나 더 있어요. 문제는 선생님이 이야기한 3배 정도의 중학교 공부의 한 3배 정도의 공부량은 일반 고등학생들의 공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대학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목표 대학의 공부량은요. 안타깝게도 일반 고등학생의 공부량의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설정하세요. 제발. 여러분 제발 목표를 높게 설정하세요. 제주도에 있는 예비고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높게 설정하세요. 그게 어디든 뭐 제주 약대도 좋고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설정하세요. 제발. 높게 설정하고요. 그 목표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표만 높게 설정하고요. 노는 학생들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목표는 높게 설정하고요. 그 대신 그 목표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요. 여기에 공부량이 뭐예요? 진짜 치열한 공부량이에요. 아시겠죠? 예비 고1 여러분,
정말 멋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한테는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3년이 남았잖아요. 3년 동안 공부해서 못할 거? 농담이 아니고 진짜 없어요. 1년 정도만 정말 선생님 학교에서도요. 선생님 학교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 치열한 고등학교에서도요. 1년 정도 하면요. 두각을 나타내요. 실제로요. 무조건 가능합니다. 알았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래프는 가장 평균적인 고등학생의 성적 그래프예요. 선생님이 M자형이라고 불러요. 성적이 진짜 M자형이죠. 둘쭉날쭉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M자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W자형이라고 불러요. 이 W자형이다라고 하는 M자형, W자형이다라고 하는 이 학생의 비중이 선생님의 체감상은 한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 100명의 학생 가운데에서 85명은 3년 동안 자신의 성적을 바꾸지 않아요. 안 믿겨요? 여러분 그럼 중학교 때 성적 한번 생각해 볼래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놀랍게도 잘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게 해요? 이건 패턴의 싸움이거든요. 공부한 만큼만 공부를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85%의 학생들이 자기가 중학교 때 1학기 때 공부한 만큼 2학기 때 공부하고 1학년 때 공부한 만큼 2학년 때 공부한다고요. 왜요? 이건 패턴의 싸움이거든요. 학생들은요, 패턴을 안 바꿔요. 자기의 공부 패턴 정말 안 바꿔요. 다시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님 한번 보시라고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만큼 너무 안 바뀌고 맨날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뇌에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패턴대로 살거든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3년 동안 여러분의 성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85%의 학생들이 성적을 안 바꾸고 있잖아요.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이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못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안 바꿔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의 성적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선생님, 전 진짜 중학교 때 1도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만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성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죠. 시도를 하면 당연히 바뀝니다.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전 진짜 시도했는데요. 3일 시도한 건 안 돼요. 작심 3일 시도한 건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시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소 4주. 나의 뇌 패턴이 어느 정도 바뀔 때까지.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근데 어쨌든 이게 85% 수준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바꿀 생각이 없다. 정확하게는 자기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하잖아요. 15%의 학생 가운데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으니까 대략 7, 8%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동안 성적을 올리거든요. 선생님 체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7, 8%가 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근데 도전하세요. 도전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내가 변화를 갈구하면 무조건 바뀔 수 있다. 왜? 우리한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비고1이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중학교 성적이 정말 안 좋았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 선생님 선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선생님 전 학원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예요. 공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선행을 했다고 성적이 오른다면 선행을 한 모든 학생이 성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선행을 하는데 성적이 오르는 학생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행이나 학원을 다니는 게 목적이 그게 변수가 되지 않아요. 포커스는 뭐라고요? 내가 나의 성적을 바꿀 의사가 있냐 없냐예요. 아시겠죠? 변화를 갈구하면 바뀌게 된다. 그런 학생들이
그런 제주도 예비고일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성적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불가능하냐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그 노력은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도전! 자, 대학 입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2025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전국 대학에서 실제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45% 정도 선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랙이 좀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지방 거점 공립대를 목표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엄청 중요해요. 내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학을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10% 정도, 내신으로 선발하는 비용 1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11% 가운데 11% 중에서도요,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는 대학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6개, 7개 정도의 대학들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뭐 하냐면, 학종 형태를 집어넣어요. 서류 반영하거든요. 정성적인 평가하고 서류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학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학의 방향은 두 트랙으로 나누어져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수능과 학종이 가장 중요해지고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교과와 학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투 트랙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둘 다 해당되고 둘 다 해당이 되고 둘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트랙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면 이 두 트랙이 조금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해야 할 것도 다르다. 그래서 1학년 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는 몇 퍼센트 학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몇 퍼센트 학생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들 겁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손에서 꼭 떠나야 되는 게 하나 있겠죠? 당연히 스마트폰이요. 잘 컨트롤 하세요. 공부할 때는 반드시 책상에다가 분리시켜 놓아야 돼요. 책상에서 분리시켜 놓으셔야 돼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핸드폰, 스마트폰은요. 반드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공부할 때는 멀리 띄워놓는다. 공부하다가 핸드폰,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2시간 동안 딱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100분 정도는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100분 동안은 핸드폰이 옆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잠잘 때는 무조건 방 바깥으로 내놓는다. 이 두 가지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첫 번째, 사실은 없는 게 제일 좋고요. 공부를 하려면 스마트폰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이제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해서 최선의 효과를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개념이나 문제풀이 노하우가 있는 학생들이 그래요. 그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걸 접고 공부하는 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공부할 땐 떨어뜨려 놓는다. 잘 때 떨어뜨려 놓는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본다. 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5% 학생, 10% 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꼭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생을 대학이 뭐라고 부르게요?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요. 대학은 딱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요. 모든 대학이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네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논술을 잘 보는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표현되는 역량 이외의 역량이 탁월한 학생.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특징이 어떤 거냐를 고민해 보면 되겠죠. 나는 어디에 방점이 있을까? 나는 어디에 강점이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합니다. 어떤 걸 보냐면 수능에서는 이런 걸 보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걸 봅니다. 그리고 논술에서는 얘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얘를 봅니다.
이렇게 각각 보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좀 선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 장점대로, 그 강점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시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만 살펴봅니다. 예비고1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사실 조금 공부해 가면서 좀 더 입시에 대해서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이걸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신을 본데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류를 보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신에 대한 이야기들, 내신의 우수함 플러스 서류의 고등학교 생활의 우수함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류는 뭘까요? 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이거든.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트랙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되죠. 지방거점공립대, 제주대, 나머지 지방거점공립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거든요. 내신을 보거든요. 물론 이제 지방거점공립대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생기고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여전히 내신 그 자체만 본다 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게 좀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수능이에요.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난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이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재학생들의 수학 평균이에요. 수학 표준 점수 분포예요. 평균은 아니고 표준 점수의 분포 상태예요. 근데 재수생들, 졸업생들의 평균 분포 상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5등급 이하는 재수생들의 비중이 적고요. 1, 2, 3등급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상위권 N수생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정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시의 성적이 점점 올라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시의 성적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그죠. 틀린 개수로 대학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맞은 학생, 1개 틀린 학생, 2개 틀린 학생, 3개 틀린 학생 이렇게 결정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능력이 정말 탁월한 그럼 내가 그만큼의 객관식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도 고민해야 돼요. 내신 성적에서 한 10개쯤 틀린다. 과목별로 한 5개쯤 틀립니다. 그러면 수능에서도 한 과목당 그 정도 틀리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높은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수능의 초강세인, 다른 말로 하면 객관식 역량이 초강세인 학생들이 매우 많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뛰어난 학생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도 적다. 게다가 서류도 반영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전형으로 가니 졸업생들이 초강력한 전형이네요. 그러니까 객관식 역량이 뛰어난 졸업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렵다. 그러면 수능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정시에서 객관식 위주의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단순하죠. 하루에 15시간 공부만 하는 거예요. 기준이 왜 15시간일까요? 재수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경쟁하려면 그 정도의 공부량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시 끝났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 이야기했고 수능의 특징 이야기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워낙 소수고요. 물론 지방거점공립대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3등급 중반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트랙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형, 논술 전형은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소수만 선발하기 때문에 빼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뭐냐면 이건 시험이에요. 제발. 이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는 평가 요소가 반드시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적인 평가를 하지만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평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학은 이것만 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평가 요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는 대학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공부를 해야 돼. 예비고일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입시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공부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적 호기심의 영역이에요. 지적 호기심이 있는 학생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 호기심을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질문이에요. 학생부에서 그 풀어낸 과정, 그걸 이제 대학에서는 서울대에서는 지적 성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있는 학생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연세대학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건데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대, 건국대가 공동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가 조금 표준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내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내지는 거점 공립대도 사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면 내가 학종을 준비하기 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를 봐도 알겠죠? 비슷하죠. 학업 역량이 있고요. 공동체 역량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장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게 조금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강대를 간다라고 서강대를 쓸 거야. 목표 대학이 서강대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장 가능성을 학생부에서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한양대의 케이스가 가장 특별합니다. 독특합니다. 한양대는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와 소통과 협역 능력을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한양대를 진학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부에서 이 부분을 보여줘야 돼요. 검증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요. 내가 자기주도성이 있다,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라는 걸 검증해줘야 돼요. 뭘 통해서요? 서류는 이제 학생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통해서 검증한다. 이게 뭐라고요? 평가 요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만 하면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학진공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제발 예비고일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예비고일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는데 입시 공부 좀 합시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뭐예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인데 그걸 뭘로 본다고요? 요 세 가지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꼭 공부해요. 반드시 꼭 하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탐구력이요. 대학이 보는 건 탐구력이 얼마나 뛰어난 학생이냐. 탐구력이 뛰어나면 왜 탐구력이 제일 중요할까요? 요 놈이거든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의 핵심이 탐구력이 있는 학생이 이걸 잘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요거요. 노력과 준비 정도요. 그럼 그 노력과 준비 정도는 어떻게 측정하는데요? 요걸 가지고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학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내가 진로와 계열과 관련된 탐색 노력을 얼마만큼 했니?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는 준비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 준비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체성이 포커스예요. 별표에 놓으세요. 구체성이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준비했니? 이 정도의 구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1학년 때는 40% 50%요. 2학년 때는 70%요. 3학년 때는 90%를 준비했어요. 준비 정도는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 정도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놈이에요. 공동체 역량을 어떻게 체크한다고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체크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리더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나는 나눔과 배려를 어떻게 실천했지? 이런 내용들을 학생부에서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의 과정을 거치세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대학이 출간한 자료를 보면 돼요. 뭔데요?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책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책자 예비고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꼭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동그라미 치시고 주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되면 EBS 게시판에 올리세요.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제주도니까 내가 특별 서비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는요, 이전에는 교과 성적, 그리고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균질적으로 평가를 했다. 균등하게 평가했다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세 가지를 다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뭐가 중요해졌냐면 교과 활동이 중요해졌어요. 비중이 엄청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신 성적의 중요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1차 적용되는 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 수가 늘어난, 고등학교마다 선택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내신 평가를 똑같이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의 반영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에 비교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죠? 실제로 비교과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교과 활동이요. 이 교과 활동이 정말 중요하고요. 실제로도요, 여러분, 개정교육과정 들어오기 전에도 교과 활동은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과 활동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원래 중요했어요. 근데 나머지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더 중요해진 것 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교과 활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교과 활동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과목을 무엇을 선택했냐에 의해서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해 줄까요? 팁을? 진짜 중요한 팁이니까 우리끼리. 제주도 예비고1 학생들과 선생님만.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의 교집합 부분을 평가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방송에서 거의 얘기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과 제주도 예비고1 여러분과 선생님만 공유하는 걸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의 교집합 부분이요. 교과에서 공부한 걸 비교과에서 함께 끌고 와서 비교과에서 알게 된,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걸 교과로 끄집어 오는 것. 그런 학생이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활동 기록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학생부가 이렇게 기록된다면 여러분 좋은 평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내 얘기가 없어요. 나의 학생부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학생부지. 이해됐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학생이고요. 여러분 고등학교의 학생부예요. 이건 나의 학생부가 아니에요. 왜요? 구체성이 없거든요. 여기에 어디 여러분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은 좋은 학생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학생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나만의 학생부를 만드는 거야. 나만의 학생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요? 전국에서요, 유일한 학생부요.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부의 특징이거든요. 전국에서 한 명밖에 없는 학생부요. 그건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예요. 이건 진짜 선생님이요. 진짜 100만 개의 별을 주고 싶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선생님이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학을 보낸 특급 비법이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생부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학사정관제부터 시작해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어요. 100만 부, 200만 개의 학생부가 누적됐거든요. 근데 그 많은 학생부 가운데에서도요, 한 개밖에 없는 학생부요. 전 선생님 자신하거든요. 선생님이 지도를 받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을 간 학생들의 공통점이에요. 전국에 한 개밖에 없는 학생부요. 비슷한 학생부도 없을걸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모든 학생들이요, 자신의 궁금증을 갖고 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고등학교 3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그 여러분만의 궁금함,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올해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는 고3 학생이요. 이 학생이 뭘 궁금하게 해요? 장내 미생물이요. 진짜. 장내 미생물이요. 장내 미생물을요, 어떻게 뇌와 뇌의 세포들에게 영향을 주는지가 이 학생이 궁금한 내용이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가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서를 할 거고요. 자신만의 방과후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해요. 찾아와서 막 질문하면 선생님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같이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신만의 깊이 있는 진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면서 학교 활동을 해요. 그 학교 활동에서 궁금한 것들을 또 수업으로 갖고 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생부요. 이 나라 안에서 학생부 가운데서 진짜 유일무이한 학생부를 만드는 거야. 그건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넘기지 마세요. 선생님이 진짜 예비고1 여러분들, 제주도에 있는 예비고1 여러분한테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해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면 무조건 여러분 오는데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도한 많은 학생들 가운데에서 요 근래에 지도한 정말 독특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학년을 진짜 어이없이 보내다가 2학년 때 경제 공부를 하면서 완전 얘가 빵 터진 거예요. 경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해요? 2학년 때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공부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다 경제와 접점이 있거든요. 수학도 경제와 접점이 있죠. 왜냐하면 경제를 잘 하려면 수학적인 사고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가 더 잘 이해가 되는 걸 이 학생이 막 느끼면서 전율을 하는 거예요. 지적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국어도 사회도 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경제가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얘는 점점 파고들어요. 진짜 말할 수 없이 깊이 파고들어요. 그러다 보니 성적은요 수직 상승.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 하나를 딱 짚고요. 그 하나를 끊임없이 파고 끝까지 한번 파보세요. 그게 3년이면요. 3년 누적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얼마든지 가요. 알겠죠? 지적 호기심이요. 나는 뭘 궁금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궁금해하면 나 선생님 저 호기심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말고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지적 호기심이요. 공부한 호기심. 제발. 그냥 이것도 궁금해요. 저것도 궁금해요.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얄팍한 궁금함 말고요. 공부한 궁금함이요. 내가 책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정말 당황하면서 내가 선생님 좀 생각해 볼게 할 정도의 궁금함이요. 그게 뭐라고요?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예요. 그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면요. 하나 되게 독특한 이런 류의 공부를 하고 이런 류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밑에.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짜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왜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교수들은요, 다 이 과정을 거친 애들이에요. 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그 궁금함의 끝을 쫙 쫓아가다 보니 교수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이런 학생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눈에 알아봐요. 알겠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나는 어떤 꼬리를 물고 호기심을 발전시켜 갈 것인가, 심화시켜 갈 것인가. 그거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항상. 그랬더니 항상 이런 책을 읽어요. 애들이. 막 이런 책을 읽는데요. 이건 서울대 지원자들의 독서거든요.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있을 때 자기소개서에 제일 많이 쓴 책 1, 2, 3, 4, 5, 20위까지 발표했거든요. 놀라운 건 비슷한 책들이죠. 다 비슷한 책들이에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침묵의 봄, 침묵의 봄, 침묵의 봄.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그죠? 정의란 무엇인가? 밑에 정의란 무엇인가 나오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다음에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같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진짜 궁금한 것들이요.
사실 책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유가 뭐게요? 이거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거든요. 남들 궁금해하는 거, 남들이 읽었다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남들의 궁금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런 서울대를 진학한 학생들은요, 성공한 학생들은 서울대 진학해서 성공한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은요, 이런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읽은 거 말고. 그러면 합격생들의 독서를 한번 볼까요? 얘는 다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여기 한 명, 두 명이, 두 권의 책이 한 명, 한 명, 한 명.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궁금한 걸 풀어간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걸 해결해가는 과정을 밟았던 아이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앞에 했던 이야기랑 똑같네요. 뭐라고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증폭시킨 아이들. 그 증폭시키는 모양은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독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비고1 여러분 뭐 하라고요? 독서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여러분이 독서한 것과 수업 시간에 들은 걸 짬뽕시켜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드세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선생님을 열심히 당황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학생부가 아주 아름답게 구성이 될 거예요. 지적 호기심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대학이 여러분들을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꼭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방으로 강의를 다니고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안 그런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학교 안 그럴 수 있어요. 전국의 모든 학교가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대학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학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역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학교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이 평가하는 건 뭐라고요? 그래서 넌 뭐 했어? 이거예요. 딱 하나.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 학교가 안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서 넌 뭐 했는데? 이게 대학의 질문이에요. 그 대학의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전 이걸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건 전국 어디에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끊임없이 공부량이 늘어납니다. 진짜 많이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많이 늘어나요. 이공계열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미적분 하나만 놓고 봐도요. 여러분 중학교 공부량이랑 미적분 한 과목 공부량도 비슷할걸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야 정상이에요. 공부해야 될 양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뇌는 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요.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냥 계속 잊어 있고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럼 이 망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중간고사 기간 때 공부했던 거. 중학교 중간고사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나죠? 어제 점심 때 먹은 것도 생각 안 날 텐데. 그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망각이 안 되고 계속 내 머리에 남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거예요. 잊어질만 하면 복습, 잊어질만 하면 또 복습, 또 복습.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께 됩니다. 요 정도 가고 나면 이제 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됐죠?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습이요. 예습 중요한 거 아니고 선행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습. 무조건. 망각을 막기 위한 복습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망각을 안타깝게도 여러분 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뇌가요. 여러분들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뇌가 망각을 하는데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SNS를 했습니다. 아니면 쇼폼을 봤어요. 영상을 잠깐 본다고 봤던 그거 있잖아요. 영상. 3분짜리 영상, 5분짜리 영상.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호기심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 똑똑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언합니다. 그걸로는 절대 똑똑해질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호기심이거든요. 대학은요,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그 대학은 그런 호기심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적 호기심이요. 얄팍한 호기심,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얄팍한 호기심, 제목이 이미 얄팍한 호기심이잖아요. 진짜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그 호기심을 충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는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공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잠깐만 머리 식힌다고 잠깐만 영상을 보면 3시간이 지나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공부 잠깐 2시간 공부하다가 10분 쇼폼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래서 여기서 정말 처절한 자기 조절을 해서 나 여기서 끝! 진짜 공부할 거야. 시험 기간이야. 나 공부한다. 근데 그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뇌는 앞에 했던 거에 의해서 간섭받거든요. 이게 망각을 촉진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간섭인데 우리 뇌가 망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간섭이거든요. 간섭은 뭐냐면요. 앞에 했던 행동이 뒤에 했던 행동에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자꾸 쇼폰 봤던 것들이 끼어든다고요. 간섭이죠. 뇌의 간섭이 일어나는 순간 공부의 효율은 극도로 떨어지거든요. 망각이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간을 그냥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통 고등학생들의 보통의 공부 시간이고요. 좋은 대학,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희망 대학을 가고 싶은 대학, 선호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방학 때.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예비 고1 지금 여러분 딱 그 시점. 그 시점에 얼마만큼 공부하고 있느냐. 얼마나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공부하고 있느냐가 포커스예요. 공부하는 시간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시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슨 공부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학원 다닌 거, 인강 들은 거 그런 거 말고요. 과외한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별로 공부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강 듣는 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인강 듣는 거요. 인강 보는 거요. 학원 가는 거요. 수업 듣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냥 공부하기 위한 예비 동작이에요. 들어서 알아요? 그건 천재죠. 그런 사람은 원리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자 공부한 시간이에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혼자 공부한 시간에 의해서 성적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길 바래요. 100만큼 노력하면 100만큼의 결과가 나오길 바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부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게임은 이걸 즉시 보상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는 절대 즉시 보상이 안 됩니다. 공부는 반드시 단계형이에요.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쌓아서 레벨업을 합니다. 경험치 모아서 레벨업 한다고요. 그래서 100만큼 쌓아서 10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또 1000만큼 쌓아서 100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단계를 밟지 않는 한 공부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벼룩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벼룩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벼룩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 지구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자기 몸보다 가장 많이 높이 뛰어요. 30배에서 100배 정도 뛰거든요. 근데 그만큼 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 50cm쯤 뛸 수 있는, 50cm 뛰는 벼룩은 없겠지만 50cm, 30cm를 뛸 수 있는 벼룩을요, 20cm, 10cm짜리, 10cm요. 10cm짜리 비커에 가둬두잖아요. 그러면 이 벼룩이 어떻게 하게요? 처음에는 이 뚜껑에 무수히 부딪혀요.
가다 놓으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3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소리가 안 나요. 왜? 부딪히는 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부딪히는 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딱 뚜껑 저까지만 띄워옵니다. 9.9cm 띄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벼룩이 있는 요 뚜껑을 날려버리잖아요. 뚜껑이 없어요. 근데 이 벼룩은 요만큼만 9.9cm만 띄워요. 남은 평생 이 벼룩은 그냥 냅두면 죽을 때까지 9.9cm만 띄거든요. 근데 이 벼룩은 원래 30cm 띄울 수 있는 벼룩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30cm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학교 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무기력을 학습한 거예요. 패배를 학습한 거예요. 나는 안 돼! 이생마! 나는 안 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조건 됩니다. 절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 벼룩이요. 다시 점프, 30cm를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밑에다가, 이 비커 밑에다가 열을 가하면 돼요. 그러면 벼룩이 살겠다고 뛰어오르거든요. 그러면 본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그 불은 누가 지필 수 있게요? 여러분만 지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긴 시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로 이 불을 지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불꽃 딱 틔워주는 사람이에요. 불은 여러분들이 붙죠. 가스는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그 가스를 지속하는 것도 여러분들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불꽃 탁 튀겨주는 역할, 그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희망은 무조건 됩니다. 다만 이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라틴어 어원에서요,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냥 반석, 디딤돌 같은 돌멩이에요. 딛고 올라가는 돌.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는요, 영어의 스킨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을 말해요. 여러분이 3년 동안 보내게 될 그 고등학교는요, 여러분에게 페트라일 수도 있고 스칸달룸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페트라와 스칸달룸을 결정짓는 건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요, 과외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고등학교 3년 동안을 페트라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밖에 없고요. 그걸 스칸달룸으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페트라가 될 수도 있고, 그 사건은 페트라가 될 수 있고, 그 사건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스칸달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걸 딛고 멋지게 도약하는 제주도의 예비 고등학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선생님은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